조선인민군 해외작전 부대 참전 군인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무비의 전투정신과 용감성, 백졸불굴의 희생성을 발휘하며 최정예 혁명 강군의 위력을 세계 만방에 떨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 부대 장병들에게 온 나라 인민은 끝없는 격찬과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진행됐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우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수여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절대적 존의와 백전백승 조선인민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 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사의 승리의 새 기록을 아로새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을 대신하여 열사들의 유가족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모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과 저국의 명령을 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심장 속에 간직한 엄숙한 선서이고 그 신념의 맹약 앞에 무한히 참되어야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지만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 이로서는 안 될 자신의 살붙이라고 하시면서 해외 작전 부대가 출정한 그날로부터 어느 하루도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시고 전투원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날과 달을 이어오셨다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희생된 영웅들이 가장 경건하고 숭엄하게 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시려 정성을 기울이신 낮과 밤들, 그들의 불멸할 생애와 넋에 가장 감높은 영광을 안겨주시려 바쳐오신 김정은 동지의 무한한 신열에 받들려 열사들은 영광의 국기를 덮고 가장 근기높고 영예로운 모습으로 조선인민과 사랑하는 혈육들과 뜨겁게 상봉하게 되었으며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세워진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추모의 표과 더불어 자기의 이름과 모습들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들, 아버지들을 대신하여 수여받게 되는 영웅의 금별 메달은 귀중한 생명과 젊음을 헌헌히 고여 조국의 존엄을 빛내인 열사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당과 국가와 인민의 한결같은 존경과 감높은 평가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에서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유가족들에게 수여됐습니다.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한 길에 고귀한 생을 바친 장한 아들들을 존경과 명예 단상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열사들의 삶은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전변시키시리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4년 8월 30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를 발표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부문의 일꾼들은 교육사업을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간 나라의 모든 분야들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 교육부문에서도
커다란 전진과 뚜렷한 질적 변화가 이룩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제13차 전국 교육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불의 거점적으로자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를 보내주시어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빛내며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력적 지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러작에서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에서 기본 고리는 중등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가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실 크나큰 웅지를 나누시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장엄한 불길을 지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도록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훌륭히 일도선 교정들을 찾으시어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된다고 그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시고 중등 일반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2018년 1월 우리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의한 청비서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이날 경의한 청비서동지께서는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배워주는 학생들 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밀고 나갈 그런 역군들이 배출된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교원들이 교육사업의 담당자 그리고 새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높은 애국적 열성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바쳐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교원들을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원들로 준비할 때에 대해서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사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국사라고 하시면서 수해 지역의 학생들 모두를 평양에 데려다 공부시키도록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시고 몸소 사이오류관이 꾸려진 임시교실들을 찾으시어 새학기 교육준비 정령을 요해하시던 위대한 오보이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한 걸음도 치면 저국의 전진이 10걸음, 100걸음 도되어진다는 귀중한 천리를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약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교육 부문에서는 인재 육성의 목적에 맞게 교육학적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중등 일반 교육을 강화하여야 대학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실력이자 학생들의 실력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교원들이 자질향상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제를 양 위주로부터 질 위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복수 및 수업 인식 증명 교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간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나라의 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또렷한 성과들을 안아오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불길 높이 해마다 통나무 생산 과제를 빛나게 완수해온 121호 리묵연합기업소가 창립 32살 맞이했습니다. 121호 리묵연합기업소 창립 32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덕훈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연합기업소 총무분들이 참가했습니다.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덕훈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121호 림업연합기업소가 지난 30년간 당이 맡겨준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볼목공, 유골공들의 희생적인 노력과 부모들이 섰던 처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고 있는 새 세대 노동계급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의 구슬땀이 진하게 숨비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북방의 깊은 산중에서 순결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고 있는 121호 림업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완강한 분발력과 전진기세로 당이 제시한 올해 통나무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함으로써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긍지 높이 맞이할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재방지 대책을 미연에 철저히 세우자.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오늘 밤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평안남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내려진 데 맞게 지금 모든 부문과 지역 단위들에서는 재해성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들이 더욱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8월에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를 비롯한 여러 경보들이 발령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9월 초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 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소에서는 기상수문으로부터 이제 경보가 발령되면 자연재해 비상 통보 체계로 경보 지역들에 즉시 통보하고 거기 이제 해당한 맞는 지시와 포치를 내보내서 재해 위험성을 중앙비상재해위기대응지휘소 일꾼들은 농업부문과 국토관리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재해 방지를 위해 이미 조치를 취한 대상이라고 해도 최악의 상황까지 예견하면서 호점과 공간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문보다 재해성기후에 대처한 방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부문은 농업부문입니다. 현재 논뼈는 이삭이 패서 물알이 드는 시기에 있는데 이때 논뼈가 완전히 물에 잠겨 2-3일이 지나면 논뼈의 숨쉬기가 억제돼서 소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는 데 맞게 농업부문에서는 농경지와 농작물 보호를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실무적 대책을 적극 따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각지 농장들에서는 지난 시기 겨울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배수 양수 설비들의 기술 상태를 전반적으로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물길과 논두렁들에 대한 정리 사업을 잘해서 빗물이 쭉쭉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답성 강화제와 성장 촉진제, 영양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림관문사업소에서 대동강 수위 조절에 주의를 돌리면서 물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 시간당 30 내지 80mm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야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사업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 상태를 재확인하고 불의의 정황에도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순간의 방심과 회의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대로 긴장 각성해서 자연재해 방지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까지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특히 독천과 동창, 성원을 비롯한 북부쪽 지역에서는 250 내지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벼락과 돌풍, 산사태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단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나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40mm, 부분적으로 6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20mm 미만입니다. 내일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 내지 150mm, 특히 북부쪽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이며 동해안 지역과 중부 이남, 량강도의 여러 지역,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서 1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0 내지 10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